이런 행동으로 보인다면 주거침입 미수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밖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누르면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위가 어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제 판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보통 이렇게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이 층간소음의 경우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막 두드리고, 그리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막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관문을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주거 침입 미수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에 처했어요. 우리 형법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 침입 미수도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 침입 미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이런 판례도 있는데, 또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는 그 행위 전후 사정을 보겠다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린 의정부 지방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까지 누르려고 했죠.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겠다는 거겠죠, 남의 집에. 그러니까 요거는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주거 침입 미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초인종을 한번 눌렀는데 그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다, 그런 전후 사정이라면 주거 침입 미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겠다, 이런 행동으로 보인다면 주거 침입 미수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인데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데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올라와서 피해자가 샤시 문을 여닫는 소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거예요. 각기 다른 날 4회 주거지에 접근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하면서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선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누수 문제로 위층 피해자에게 공소협조를 구했는데 비협조적이었다. 그 후에 밤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보복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4개월 동안 계속 들렸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가 항의 의사표시로 올라간 거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문한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사정들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중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4개월에 처한 판결도 있었어요. 이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고, 59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벌 받으라 하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행위는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들 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토킹 행위고,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되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이런 행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침입 또는 그 미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의 분쟁 또는 지인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쉽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행동들을 촬영이나 아니면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모으는 행위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112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나가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는 본인도 그 분쟁에 휘말려서 쌍방폭행이나 여러 가지, 물론 나중에 쌍방폭행이 무혐의가 나오다 하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